먼저 저희는 버팔로 빌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내에도 이제 빌스 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기대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2024 시즌 리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시즌 AFC 이스트 디비전의 챔피언이죠. 이 버팔로 빌스 13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부 지구 1위를 차지했고요. 2020 시즌부터 무려 5시즌 동안 연속으로 디비전 타이틀을 차지한 챔피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홈구장인 하이마크 스타디움에서 단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는 그런 극강의 모습을 선보였거든요. 디비전 성적은 5승 1패예요. 그중에 1패는 마지막 경기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게 지긴 했는데 사실 해당 경기는 이미 2번 시드를 확보한 상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대부분을 백업 선수들을 기용을 해서 치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경기는 분명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 경기에서 전부 이제 풀주전을 활용을 했다면 분명히 디비전 성적은 6승 0패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경기에서는 조시 앨런이 연속 선발 출전 기록을 위해서 딱 한 스냅 핸드오프를 하긴 했어요. 일단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즌 총 512점을 득점을 했는데 이것은 팀 역사상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에 501점을 아득히 넘어선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기록이 플레이오프까지 이어졌냐? 그렇지 못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AFC 챔피언십에서 또다시 캔자스시티 칩스에게 패배를 하면서 빌스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시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디님께서는 이 2024 버팔로 빌스의 시즌을 어떻게 보셨나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결국은 조시 앨런의 업그레이드 시즌이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조시 앨런은 슈퍼맨이 되고자 했고, 어쨌든 본인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 그 자체가 되려고 했던 선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담을 짊어지고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뭐 모두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3 시즌에는 정말 최악의 턴오버를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런 시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혼자서 경기를 정말 집어 던지기도 했죠. 근데 이제 23 시즌 후반기 조 브레이디가 부임하고 24 시즌에 들어오면서 이 조 브레이디의 새로운 오펜스를 통해서 정말 조시 앨런은 더 이상 슈퍼맨이 아니라 일종의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시스템 안에서 이 시스템을 이끄는 사람이 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뭐 정규 시즌 치프스전처럼 정말 본인이 필요할 때는 또 슈퍼맨이 되기도 하는, 즉 본인이 나서야 할 때 그리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조절할 수 있는 선수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시 앨런의 업그레이드 시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거는 뭐 결국은 뭐 조 브레이디의 오펜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조 브레이디의 오펜스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빌스의 오펜스 전술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앨런의 부담 축소가 결국에는 핵심 키워드였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조 브레디의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패싱 측면에서 에버리바디 이치라고 해서 모두에게 떠먹여준다는 거죠. 이 철학이 제대로 정착한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플레이 액션, RPO를 활용을 해서 스테판 딕스라는 팀 내 최고의 선수가 빠진 공백을 타깃의 다양화를 통해서 대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빌스는 무려 13명의 서로 다른 선수에게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NFL 공동 최다 기록입니다. 뭐 샤키르, 콜먼 등 이런 선수들의 활용도 굉장히 돋보였어요. 뭐 스크린뿐만 아니라 야데프터 캐치를 활용을 해서 3초 이내에 빠르게 패스를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율성도 올라가고 성공률도 높아진 그런 시즌이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러싱에서도 타이트엔드 활용을 높인 부분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만을 늘린 것이 아니라 이 타이트엔드의 올 라인셋, 이것을 활용을 해서 스크리미지 라인에서 일단 수적 우위를 확보를 하고 러싱 효율 중심의 게임 운용을 가져갔어요. 여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포인트 중 하나가 동일한 선발 오펜시브 라인을 거의 시즌 내내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만큼 선수들 간의 호흡이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플레이북에 그동안은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지 않았던 듀오라거나 카운터, 특히 이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변형 플레이북을 추가를 해서 런게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제임스 쿡의 엄청난 이 활약과 또 연결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쿡은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스크리미지 라인을 이제 1600야드 이상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야드 자체는 사실 지난 시즌에 조금 못 미치긴 하는데 플레이오프 효율성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매우 향상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운영 변화는 결국에는 쿼터백인 조시 앨런의 턴오버 축소로 연결이 되었고요. 더불어 폴스다운 상황에서도 리그 최상위권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극강의 드라이브 지속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빌스 같은 경우에는 2024 시즌 드라이브단 득점이
평균적으로 2.92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았어요. 리그에서 2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성공적인 오펜스를 구사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혹자는 지난 시즌 앨런이 뭐 마치 커리어 말년에 좀 톰 브레이디 같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조 브레이디는 런 게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조시 앨런의 프리스냅 리드 그리고 포스트 스냅 리드를 정말 간결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의사결정 과정을 매우 쉽게 만들어 주면서 이제 조시 앨런으로 하여금 공을 빨리 뿌릴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 조시 앨런의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공격성을 아예 거세한 것도 아니었어요. 조시 앨런은 필요에 따라서 기존에 보여주었던 슈퍼플레이들을 이어나갔고요. 상대가 어떤 블리츠 패키지를 들고 오건 본인의 발 그리고 피지컬, 어깨로 플레이를 연장하면서 또 해결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줬죠. 사실 그래서 제가 조 브레이디를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시스템이 반복이 되면 사실 쿼터백의 공격성을 조금 축소시켜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를 밸런스 있게 잘 조절해낸 거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조시 앨런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강점을 좀 더 부각시키고 약점을 조금 가려낸 것이 이 조 브레이디 시스템이 아닌가 싶고 2023 시즌과 비교해보면 뭐 조시 앨런의 이 표면적인 스탯의 볼륨은 줄어들었지만 경기 필름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시 앨런은 더 정제됐고 더 안정감이 생겼고 폭발력을 유지하는 그런 시즌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디펜스에서도 대규모 리빌딩 그리고 세대 교체가 있었던 그런 시즌이에요. 근데 완전히 이제 성공적으로 연결된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어떤 성적 그리고 이제 전술 활용 모드에서 뚜렷한 특징 그리고 한계가 좀 드러났습니다. 주전 세이프티 듀오와 주전 코너백이었던 트레다비어스 화이트 등 이 핵심 베테랑들의 이탈이 결국에는 새로운 조합의 시도로 연결이 됐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맨 밀러노와 같은 진짜 팀의 핵심 오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그리고 본 밀러와 같은 정말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의 부상 그리고 노쇠화가 두드러지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 많이 나타났죠. 하지만 여기에는 반대급부로 도리안 윌리엄스 같은 젊은 자원들이 대거 기용을 되면서 새롭게 조명된 그런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스 같은 경우에는 디펜스에서 기본적으로 투아이시에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상대의 폭발적인 패싱 오펜스를 억제하고 빅플레이 허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에 뭐 쿼터스라거나 커버 2, 6,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커버 이제 3를 활용을 하면서 포스트 스냅 로테이션을 활용을 했고 상대 오펜시브 패턴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인터셉션 그리고 펌블을 유도를 하고 턴오버 유도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집중하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경기당 실점 자체는 조금 약간 더 늘어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20점 미만으로 억제를 했고 상대를 그러면서 리그 상위권의 어떤 실점 허용을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서드다운 그중에서도 서드앤 롱 6야드 이상의 롱 시츄에이션에서 약점이 좀 많이 노출된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레드존에서 터치다운 성공률이 생각보다 좋지 못했어요. 리그 중위권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션 맥더밋이 이제 추구하는 밴드 번납 브레이크 즉 긴 드라이브 이후에 레드존에서 확실하게 틀어막는 이런 철학은 좀 다소 괴리가 있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왜 그랬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펜시브 라인 쪽에서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원테크 디펜시브 태클, 뭐 로테이션 엣지 이런 디펜시브 라인맨들의 내구성 그리고 주전 선수가 이탈했을 때 발생하는 뎁스의 교체 자원 부족 이런 뎁스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그런 시즌이었고요.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경험 부족이 많이 드러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미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대에게 뭐 빅플레이를 헌납을 한다거나 득점 상황에서 상대에게 쉽게 터치다운을 허용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버팔로 빌스의 2024 시즌 디펜스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대신에 이런 단점들, 장점들에 대한 분석은 확실하게 갖고 오프시즌에 돌입한 버팔로 빌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빌스는 오프시즌 들어와서 쿼터백 조시 앨런에 대한 계약 연장을 바로 이제 진행을 했죠. 그리고 칼릴 샤키라거나 터렐 버나드, 이제 그렉 로스와 같은 핵심 코어들에 대한 장기 연장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다른 팀들처럼 막 지지부진하게 가져간 게 아니라 이른 시간에 빠르게 처리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선수단 무브에 대해서 한번 에디님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말씀해주신 대로 뭐 내부의 이런 핵심 자원들을 지키는 데 집중을 했고요. 오펜스에서는 뭐 이미 완성도 있는 로스터에 좀 유출을 어느 정도 메꾸는 정도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와이드 리시버에서는 아마리 쿠퍼, 맥콜린스 이런 선수들이 떠난 빈자리를 뭐 조슈아 팔머 그리고 일라이자 뭐 레비스카 슈널트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어쨌든 지난 시즌 강력한 로스터를 거의 그대로 가져가게 됐고요. 특히 오펜시브 라인 5명 그리고 러닝백 3명을 변동 없이 다음 시즌에도 데려가면서 오펜스는 뭐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스에서는 약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디펜시브 라인 같은 경우에는 뎁스의 한계가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리빌딩을 좀 준비한 모양새예요. 드래프트 지명권 상위 5건을 5장을 전부 디펜스 인원에 할애를 했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FA에서는 조이 보사라거나 마이클 호잇, 레리 오군조비아 같은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보강을 굉장히 신경 써서 진행한 것으로 보이네요. 뭐 하필 근데 FA로 영입한 뭐 마이클 호잇 그리고 레리 오군조비가 영입하자마자 출장 정치 징계를 당하는 뭐 불운이 겹치기도 했지만 어쨌든 드래프트에서 뭐 TJ 샌더스, 뭐 디오네 워커 이런 선수들을 연달아 지명했고요.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에 좀 특히 보강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본 밀러가 팀을 떠난 이 엣지 자리에 건강만 하다면 사실 리그 상위급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차저스 출신의 조이 보사를 또 영입했고요. 드래프트에서도 뭐 3라운드에서 랜든 잭슨이라는 또 좋은 어린 선수들을 지명하면서 지난 시즌 사실 이 한 끗이 아쉬웠던 이 디펜시브 라인을 전반에 걸쳐서 탤런트를 추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1라운드에서 지명한 이제 코너백 맥스웰 헤어스톤은 사실 어제였나요? 오늘 이제 성 관련 이 오프필드 이슈가 좀 다시 터지면서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정규 시즌이 아닌 결국 슈퍼볼이 목표인 팀이기 때문에 이 플레이오프에서 늘 디펜스가 고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디펜스를 보강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확실하게 이번 오프 시즌 내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헤어스톤 이슈에 대해서는 버팔로 빌스의 프론트 그리고 코칭 스태프가 알고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어서 코치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큰 변화가 없었어요. 샘 맥더밋을 포함을 해서 24시즌 내부 승진을 통해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리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자리를 꿰찬 조 브래디 그리고 바비 바비치가 그대로 팀에 유지가 됐고요. 대신에 패스러시 설계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잭슨빌 제기어스 그리고 애틀랜타 펠컨스에서 활약했던 라이언 닐슨이 시니어 디펜시브 어시스턴트로 합류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 닐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맡았던 팀의 디펜스를 책임지는 그런 상황에서 서드다운 여기에 특화된 패키지, 특히 이 스턴트 설계가 굉장히 백미했던 그런 코치였거든요. 앞서서 지난 시즌 단점으로 지목했었던 서드앤롱 그리고 레드존 상황과 같은 이런 크리티컬한 상황에서 맨 커버리지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블리츠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즉각적으로 개선을 하는데 보탬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코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총체적으로 해보자면 수비는 리빌딩, 공격은 안정성 유지, 이것들을 추구를 하면서 다가오는 2005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버팔로 빌스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 일단 오펜스 쪽에서는 다이나믹한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아요. 지난 시즌처럼만 해도 사실 충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2년차에 들어가는 조 브래디, 조시 앨런 듀오는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시 앨런은 프레스 앤 리드 그리고 브래디는 프로텍션 셋업 이것을 과제로 삼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이미. 그리고 조시 앨런은 뭐 바이오메트릭 분석까지 도입을 해서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경기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었고요. 여기에는 키온 콜먼의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루키 시즌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몸 상태로 캠류에 합류한 그런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좀 더 성장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더 많은 이제 스냅과 그리고 리시빙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제이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오펜스의 색깔과 폭발력은 아마 다음 시즌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제 와이드 리시버 그룹인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도 사실 중반에 아마리 쿠퍼를 트레이드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엔 이제 마지막 경기에 그 칼릴 샤킬에게 향했던 마지막 패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팬들 그리고 혹은 미디어에서 생각하는 거는 결국 빌스의 슈퍼스타 와이드 리시버가 필요하지 않냐. 좀 이런 필요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에서도 사실 상위 라운드에서 와이드 리시버를 뭐 지명하지 않으면서 사실 단장 브랜든 빈이 여러 비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빈이 오프 시즌에 라디오에 나와서 우리는 스테폰 딕스 없이도 한 경기에서 30점 이상을 평균적으로 냈고 그 어떤 팀보다 많은 승리를 해냈다. 와이드 리시버 그룹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상하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조금 발언을 하면서 우리는 와이드 리시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빈의 말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스테펀 딕스라는 슈퍼스타 없이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를 비판하는 측도 이해가 돼요. 뭐 지금 현재 빌스의 와이드 리시버 그룹을 보면 칼릴 샤키르, 키온 콜먼, 조슈아 팔머, 일라이자 무어, 뭐 커티스 사뮤엘, 라비스카 시널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뎁스는 정말 굉장히 풍부하고 이름값만 보면 굉장히 괜찮은데라는 와이드 리시버 룸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팀은 당연히 쿼터백이 조시 앨런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조금 컨텐더 팀들과 비교했을 때 뭐 테리 맥로린이라던가 뭐 AJ 브라운이라던가 정말 중요할 때 해줄 수 있는 그런 슈퍼스타 와이드 리시버가 없는 거는 여전히 마찬가지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키온 콜먼의 어떤 브레이크아웃 시즌이 좀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 슈퍼스타 와이드 리시버가 없는 이 상태가 과연 시즌 말미에 플레이오프에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조금 미디어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번 시즌에 풀어나갈지 조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술 운영적으로 한 명에게 막 몰아서 주는 그런 운영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뎁스에 있는 선수들이 나쁜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괜찮은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단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보기에는 이런 거죠. 판타지를 한다고 했을 때 1, 2번 라운드에서 뽑을 선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팀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운영을 가져가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과로 사실 증명을 했죠. 해냈기 때문에 맞아요. 하필 사실 마지막 경기에서 조금 아쉬웠다 뿐이지. 저도 뭐 브랜든 빈의 단장의 이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근데 만약에 다음 시즌에 또 비슷한 결말이 나온다면 글쎄요. 그때는 또 어떤 욕을 듣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오펜스의 억가 같은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빌스님께서 타이릭 같은 슈퍼스타급 리시버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 제가 장표에 마지막으로 써놓은 것처럼 결국에는 조시 앨런의 퍼포먼스 완성도인 것 같아요. 그쵸. 앨런에게 참 많은 것이 달린 그런 시즌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이번에는 디펜스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증된 선수들의 합류, 앞에서 말씀드린 굉장히 검증된 베테랑들의 합류, 이것이 디펜시브 라인의 안정성을 가져왔고 시즌 중반이 지나고 이러면 더 지난 시즌보다 안정적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세컨더리는 굉장히 좀 불안함이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트레다비어스 화이트, 데인 잭슨 이런 복귀에 의해서 뭐 헤어스턴, 행콕 이런 드래프트를 통해서 데려온 선수들의 신구 조합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경쟁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에드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스웰 헤어스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21년도였나요? 이때 오프필드 이슈로 민사 소송에 휘말려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캠프에 분명히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팀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불안한 것은 사실 세이프티 듀오예요. 정말 인간 승리를 보여줬던 다마 햄린 그리고 우리 아시아계와 관련된 선수 테일러 랩 이 선수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평균 이상은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듀오의 커버리지 퍼포먼스가 리그 최하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테런 존슨을 포함한 이 빅니켈 패키지의 비중이 좀 이번에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빌스의 디펜스 커버리지 퍼포먼스에 과연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은 지난 시즌처럼 아쉬운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포인트를 뽑자면 이제 건강하게 복귀한 이 맷 밀라노의 영향력 이걸 좀 뽑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에 빌스는 이제 베이스 4-3 패키지라고 하죠. 즉 3명의 오프볼 라인베커를 리그에서 가장 적게 쓰는 팀이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맷 밀라노라는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한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규 시즌에 레이븐스에게 유독 러싱에서 좀 크게 당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또한 맷 밀라노를 이 상황에 맞게 조금 엣지에 뭐 정렬시킨다거나 이제 런 상황에서 블리츠를 시키면서 뭔가 플레이 메이킹을 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하게 전천후로 활용성이 높은 선수였고 이 선수는 정말 올프로 퍼스트 팀에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플레이 메이커로서 자질이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만큼 빌스 디펜스의 핵심과도 같은 선수였는데 지난 2023
23, 24 시즌 2년간 부상으로 인해서 9경기 출전에 그쳤어요. 그래서 이 두 시즌간 맷 밀라노의 어떤 공백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즌은 어쨌든 건강하게 복귀하는 상태인 만큼 저는 빌스 디펜스가 이제 기존의 라인베커 듀오인 도리안 윌리엄스, 터렐 버나드와 함께 맷 밀라노를 어떻게 같이 활용하는지, 퍼스널 활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얼리 다운, 그리고 서드 다운에서 맷 밀라노가 이제 어떻게 기존처럼 똑같이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디펜스를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터렐 버나드가 정말 잘 버텨줬으니까 다행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디펜스였죠. 그렇죠. 이와 별개로 이제 버팔로 빌스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새 구장으로 갑니다. 바로 옆이에요. 뉴 하이마크 스타디움으로 가는데 기존의 하이마크 스타디움은 이제 2027년 3월에 철거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요거에 맞춰서 뭐 기념 패치라거나 홈 경기, 이벤트 등 굉장히 다양한 어떤 행사, 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게 많을 예정이래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빌스의 2025 시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